어머니, 어머니, 구급차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를 가르던 그날 저녁, 나는 들것에 실려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86세, 평생을 자식 셋 키우느라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산소호흡기를 쓰신 채로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으셨습니다. 미선아, 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큰 오빠한테 통장 꼭.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까지도 큰오빠 얘기를 하시다니. 평생 어머니를 모신 건 저인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3일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그 봉투,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버렸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제일 사랑스러웠단다. 하지만 오빠는 30년간 제가 알던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큰오빠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니가 왜 평생 오빠만 감싸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잔인한 딸이었는지, 병원 침대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을 짊어지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후 밝혀진 진실은 우리 남매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미선아, 오빠한테 전화 좀 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어머니, 오빠는 바쁘대잖아요. 나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 번만 해봐. 며칠째 연락이 없네. 어머니,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86세의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그 등은 세월의 무게로 더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매일 전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 번만. 싫어요. 말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번 이렇습니다. 큰오빠 얘기만 나오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민철, 제 오빠, 나이는 63, 서울 어딘가에서 작은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연락은 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 그 오빠만 찾으십니다. 미선아, 네, 너 오빠한테 왜 그러니? 오빠가 뭘 잘못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또 싸움이 됩니다.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셨고 자연스럽게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큰오빠, 그때도 바빴습니다. 둘째 오빠, 미국에 있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막내딸인 제가 모셨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몸이니까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면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으니까요. 미선아, 물 좀. 미선아, 약 좀 챙겨줘. 미선아, 오늘 큰오빠 생일인데 선물 준비했니? 미선아, 오빠네 집에 반찬 좀 갖다 줘. 매일. 그것도 항상 오빠 얘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뭐, 저도 어머니 딸이라고요. 왜 맨날 오빠 얘기만 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15년째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오빠는 뭐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잖아요. 박미선,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말을 해. 너는 오빠 사정을 몰라. 사정? 무슨 사정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 모시는데 오빠는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아요? 너는 정말.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쿵,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됐구나. 왜 매번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진심으로 궁금한 건데, 왜 어머니는 큰오빠만 그렇게 아끼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아, 나 오빠야. 네, 어머니 어떠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한 번 들러요. 어머니가 매일 오빠 찾으세요. 아, 그래.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 네, 미선아. 네, 고생 많다. 내가 어머니 못 모셔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15년째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끊을게. 어머니한테 잘해드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오빠, 어머니, 왜요? 왜 이럴 때까지도 오빠 얘기를 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옆을 따라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 안,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손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꽉 쥐고 계셨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서랍, 두 번째, 네, 통장, 오빠한테,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어머니,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네, 다른 가족분들도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랍 두 번째, 통장, 오빠한테. 왜요 어머니? 왜 마지막까지 오빠 얘기해요? 저는 뭔가요? 15년을 모신 건 저인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돌아보니 큰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어디 계셔? 중환자실이에요. 오빠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어머니 병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큰오빠가 우는 모습을. 미선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뇌졸중이래요. 상태가 안 좋다고. 오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더 자주 올걸.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미선아,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모셨어요. 오빠는 뭐 했어요? 미선아, 나도 사정? 또 사정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는 맨날 사정이 있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근데 어머니는 오빠만 찾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오빠의 표정에 담긴 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무거운 죄책감. 오빠, 미선아, 미안해. 오빠는 그 말만 남기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어머니와 오빠 사이에, 이 가족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말씀은 하시지 못했습니다. 저와 큰오빠는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날은 제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오빠, 잘 부탁해. 또 오빠 얘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맨날 오빠 얘기만 하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몰라. 오빠는 뭐예요? 불쌍해. 불쌍하다고요? 60이 넘은 오빠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휴지로 어머니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미선아, 내가 이제 지킬게. 넌 집에 가서 쉬어.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오빠가 불렀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오빠 잘 부탁한대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문득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랍 2번째, 통장, 집에 가면 확인해 봐야겠다. 어머니가 뭘 남기려고 하셨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 서랍을 함부로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2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박민철, 큰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1푼, 2푼 모으신 돈. 그걸 오빠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다니.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선이에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언젠가 엄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란다. 너는 평생 엄마를 원망했을 거야. 왜 큰오빠만 챙기냐고. 왜 너한테는 관심이 없냐고. 미선아,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오빠는 달라. 오빠는 엄마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야. 미선아, 너는 모를 거다. 오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항상 힘들어했는지, 그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만들었어. 오빠가 21살 때, 오빠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지.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쓰러진 거야. 빚이 수억이었어.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 오빠는 그때 대학을 그만뒀어. 엄마가 말렸는데도 오빠는 제가 돈 벌게요라고 했어. 그리고 공사장에 들어갔어. 21살짜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 손은 까지고 등은 휘고 그렇게 10년을 일했단다.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그 사이 너와 둘째는 대학을 갔어. 오빠 덕분에. 오빠가 번 돈으로. 미선아, 너는 몰랐을 거야. 내가 대학 다닐 수 있었던 건,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줄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때문이었어. 엄마는 오빠한테 너무 미안했어. 오빠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그래서 엄마는 오빠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빠는 엄마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야. 미선아, 이 통장 좀 오빠한테 전해줘. 오빠는 받지 않으려고 할 거야. 하지만 꼭 줘. 오빠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이제는 오빠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미선아, 사랑한다. 너도 오빠를 용서해줘.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중퇴한 건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 얘기는 들었지만 오빠가 그렇게 고생한 건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수 있었던 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해준 거였습니다. 20대를 송두리째 바쳐서 오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만 챙기는 오빠, 가족은 안 돌보는 오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빠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모르고 오빠를 미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저는 편지와 통장을 들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큰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는요?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와 통장을 봤습니다. 오빠에게 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었으니까. 오빠, 이거 어머니가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빠는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미선아, 너 15년 동안 어머니 모셨잖아. 그게 내 거야. 오빠, 저는 편지도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오빠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오빠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저야말로 미안해요. 뭐가? 오빠 몰라봤어요. 30년 동안 오빠를 오해했어요. 미선아, 오빠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오빠가 희생하신 줄 몰랐어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큰아들이었으니까.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게 어딨어요. 오빠도 꿈이 있었을 텐데. 오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사실은, 네, 나 그때 꿈이 있었어.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저는 놀라 오빠를 봤습니다. 의사요? 응,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 사람들 아픈 거 고쳐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의대 준비하고 있었어.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그때 나도 병원에 갔었어.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아버지 살리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빚쟁이들이 집에 왔어.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낼 형편이었는데 수억 빚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나는 대학 그만두고 일 시작한 거야. 오빠, 처음엔 힘들었어. 공사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손은 까지고 허리는 아프고. 그런데 집에 오면 너랑 둘째가 공부하고 있더라고. 오빠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가 이 일 그만두면 얘네들도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버텼어. 10년을 버텼어. 오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그냥 큰아들로서 해야 할 일 한 거야.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20대를, 꿈을, 인생을 모두 포기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하세요?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작은 식당에. 식당이요? 응, 10년 일하고 나서 돈 좀 모았거든. 그걸로 작은 식당 차렸어. 혼자 운영하는 거야. 장사는 잘 돼요?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그래. 근근히 먹고 살 정도지. 오빠, 미선아, 나는 괜찮아.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자주 못 왔잖아. 어머니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가 왜 자주 못 왔는지.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되지 못한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이. 오빠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안 돼요. 어머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아주 약하게. 어머니,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철이에요. 엄마, 어머니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철아, 네 엄마, 저예요. 미선이는 여기 있어요 엄마. 저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에요.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애들 다 있네. 네 엄마, 다 있어요. 민철아, 네, 너 정말 수고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미선아, 네 어머니, 오빠 잘 챙겨줘. 오빠는 불쌍한 아이야. 네 어머니, 잘 챙길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애들,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장례식장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친척들, 어머니 친구분들, 이웃들,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첫날 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와 오빠만 남았습니다. 미선아, 너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영정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빠, 저 진짜 후회돼요. 뭐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것. 어머니가 오빠 얘기하실 때마다 짜증낸 것. 왜 그랬을까요? 미선아, 너 충분히 잘했어. 15년 동안 어머니 모신 거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도 오빠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잘했어. 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오빠와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입니다.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박영수? 저와 오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의 오빠입니다. 네, 우리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어머니는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이신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어렸을 때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죠.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였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가난했습니다. 배상금을 낼 형편이 안 됐죠.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 학비를 포기하고 돈을 모아서 배상금을 냈습니다. 그랬어요? 네. 어머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 갈 나이였죠. 하지만 저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서
남자는 울먹였습니다. 5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어머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늦었네요. 남자는 어머니 영정을 보며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구나. 자신을 희생하며 동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그 희생은 큰오빠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자신처럼 희생하는 걸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셨던 거고 더 챙기셨던 겁니다. 아저씨,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는 분이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쓰신 일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동생 영수가 사고를 냈다. 다른 집 아이를 다치게 했다. 배상금이 100만 원이란다.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다. 아버지가 속상해 하신다. 나는 결심했다. 내년에 대학 가려고 모은 돈이 있다. 그걸 쓰기로 했다. 영수는 내 동생이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1975년 4월 3일, 오늘 동생이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쪽지만 남기고 갔다. 누나 미안해요. 저 때문에 누나 인생 망쳤어요. 저는 누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영수야, 누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무사하기만 바란단다. 1975년 5월 10일, 대학은 포기했다. 대신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일한다. 힘들지만 괜찮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언젠가 영수도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그리고 그 희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오빠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옆자리에. 이제 어머니는 편히 쉬실 겁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오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15년을 함께 살았던 집, 이제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미선아,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 우리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나 식당 그만둘까봐. 네, 왜요?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장사가 안 돼. 적자야. 그랬어요? 응, 몇 달째 적자인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오빠, 괜찮아. 나이도 있고 이제 다른 일 알아볼 생각이야. 오빠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 오빠, 그 돈 받으세요. 뭐? 어머니가 남기신 통장. 그거 받아서 식당 다시 시작하세요. 미선아, 그건 안 돼. 그건 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빠 이름으로 만드셨어요. 오빠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하지만 너 15년 동안. 오빠, 저는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20대를 우리 가족 위해 희생했어요. 이제는 오빠가 행복할 차례예요. 미선아, 이 돈으로 식당 다시 시작하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오빠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30년 동안 묻혔던 진심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하나하나 정리하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옷장 맨 위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오빠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편지들. 저는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선이에게 마이너스 결혼할 때 주려고. 결혼할 때요? 저는 이미 이혼했는데 어머니는 이 편지를 주실 타이밍을 놓치신 걸까요?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미선아, 결혼 축하한다. 엄마는 오늘 너무 기쁘다.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미선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평생 오빠만 챙긴 것, 너는 서운했을 거야. 엄마도 안다. 하지만 미선아, 너는 강한 아이야. 너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야. 오빠는 달라. 오빠는 약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무너진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챙길 수밖에 없었어. 미선아, 부탁이 있어. 엄마가 없어도 오빠 좀 챙겨줘. 오빠는 내가 필요해. 내 동생은 미국에 있고 너만 오빠 곁에 있잖아. 오빠한테 가끔 연락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것만으로도 오빠는 힘이 날 거야. 미선아, 너는 착한 아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미선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오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사랑한다.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건강하게 잘 살아줘.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하단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빠 못지않게, 어쩌면 더,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오빠를 챙기느라, 가족을 지키느라 저는 상자 안 다른 편지들도 꺼냈습니다. 미선이에게 마이너스 대학 입학할 때, 미선이에게 마이너스 취직했을 때, 미선이에게 마이너스 힘들 때,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주시지 못한 편지들, 타이밍을 놓친 편지들, 하지만 이 편지들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사랑하셨다는 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셔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저희가 있었다는 걸. 한 달 후 저는 오빠 식당에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빠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빠 잘 되고 있어요? 응, 요즘 손님이 좀 늘었어. 어머니 덕분인가 봐. 오빠는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제가 도와줄게요. 뭐, 너 회사 안 가? 오늘 휴가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말마다 올게요. 오빠 도와줄게요. 미선아, 우리 가족이잖아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을 맡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남매로서, 가족으로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왜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저는 어머니 사진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오빠도 잘 챙기고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
어머니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모습. 미선아, 내 어머니.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어머니,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울며 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쉬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창밖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하루.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하는 하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어머니, 감사했어요. 평생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주는 것이다.